생의 시작은 울음이다. 미소를 지으며 태어났다는 아이를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우리의 시작이 눈물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첫 울음이 슬픔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60대 중반부터 많게는 100세를 넘긴 노인들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가끔 50대 중반의 사람도 드물지만 있긴 하다. 치매 환자이거나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몸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몸은 움직임이 아주 느린데 감정 또한 몸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인공을 괴롭히는 상대 배우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남극의 빙하가 깨지거나 그 빙하를 타고 온 펭수가 외계어를 날려도 이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감정 변화가 무척 느린 편이다. 그런 노인들이 간혹 울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눈물 없이 운다. 하기 싫은 목욕을 해야 할 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 다른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자신은 참여할 수 없을 때, 건강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 치매 노인들은 운다. 눈물도 나지 않는데 운다. 우는 척을 한다. 나는 치매 노인들이 진짜 눈물로 우는 때를 안다. 아들이 찾아올 때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면회를 자주 오는 쪽은 딸이다. 음식과 과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도 딸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딸을 보고는 울지 않고 아들을 보면 운다. 치매의 진행 정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렇다. 할머니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희한하게 아들을 보면 운다. 나의 엄마도 그렇다. 누나는 우등생이었고 현재도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다. 엄마에게 정성을 다하는 효녀다. 그런데도 엄마는 누나를 보면 웃고 나를 보면 운다. 나의 엄마도 아들을 보면 운다. 나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매번 눈물을 흘린다. 울리기 위한 영화에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 관객의 감정선을 터뜨리기 위해 작은 사건들을 도폭선으로 연결한다. 계획된 지점에 이르면 감독은 뇌관을 작동시킨다. 이 지점에서 나는 어김없이 운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들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있다. 주로 춘향전, 벙어리 삼룡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고전 영화가 상영된다. 그런데 치매 노인들은 영화를 보며 감독이 원하는 곳에서 울지 않는다. 춘향이가 곤장을 맞을 때도, 벙어리 삼룡이가 사랑하는 아씨와 불에 타 죽을 때도 노인들은 울지 않는다. 치매 노인들은 감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눈물을 흘린다. 한 할머니는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이 사또를 벌주는 장면에서 운다.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아버지가 생각나서 운다고 한다. 어떤 할머니는 벙어리 삼룡이가 살려달라는 오생원 아들을 모른 척하는 장면에서 운다.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 죽은 오빠 생각에 운다고 한다. 치매 노인들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아니라 기억 때문에 운다. 아들을 보고 울고,
과거의 기억으로 우는 치매 노인이 삶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모진 세월을 죽을 둥 살 둥 이 악물고 살아왔는데 이제 좀 편해질까 했더니 그만 치매에 걸렸다고. 내 몸도 좀 돌보며 살걸. 아프기 전에 애들과 맛있는 것 먹고 구경도 자주 다닐걸. 할머니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운다. 나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삶을 자주 보았다. 하지만 눈물로 태어났다고 꼭 죽을 때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본 적이 없지만 미소 지으며 죽은 사람은 여럿 알고 있다. 그들은 삶에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들의 죽음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거친 호흡이 있었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이상한 건 그들이 죽고 난 후였다. 그들의 얼굴은 평안했다. 입가엔 미소가 남았다. 나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다.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대부분의 기억은 잊었지만 자신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잃지 않았다. 매일이 어제와 같은 무료한 요양원에서도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오늘을 붙잡으려 애썼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글을 썼고 어떤 이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어떤 이는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삶의 마침표를 눈물로 찍고 싶지 않다. 울음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삶은 재미없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오늘을 붙잡고자 노력할 것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웃으며 죽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살지 않을까. 삶의 마지막 시간은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나. 오늘이라 불리는 이 시간. 할 수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겠다. 먼저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사랑할 것이다. 삶의 마지막이 나를 찾아올 때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